자, 세 번째 시간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례관리 운영 체계, 사례관리자를 위한 사례관리 운영 체계를, 사례관리 구성 체계 중에서 마지막 체계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 시간에 이제 그 사례관리 운영 체계를 위한 사례관리 전담 팀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사례관리를 하기 위한 사례관리 운영 체계는 사례관리 전담 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례회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사례관리 슈퍼비전입니다. 사례관리를 하기 위한 전담팀이 있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 그 전담팀이 하고 있는 업무를 잘 운영하기 위한 사례회의를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구성 체계를 갖춰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분들이 잘하고 계신지, 또 도움 줄 건 없는지, 사례관리에 대한 슈퍼비전, 지휘 감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회의들을, 구성 체계들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례관리 운영 체계가 그러면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사례관리자분들께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먼저 보도록 할까요? 사례관리 운영 체계는 첫 번째, 사례관리자들에 대한 실천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성 체계, 운영 체계 시스템을 통해서 사례관리자의 주관적인 개입이 아니라 시스템상에서의 공식적인, 객관적인 서비스 이용자,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실천이 가능하다. 그래서 실천에 대한 수준을 향상시켜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가 사례관리자의 간접적인 서비스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간접적인 서비스 기능이란 건 뭐냐? 지역사회 자원들을 사례관리 서비스 이용자 또는 대상자에게 연계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실제 사례관리자가 이런 개인 사례관리 전담 팀원으로서 사례관리자를 관리하면서 지역사회 자원을 연결하면서 또 별도로 지역사회에 많은 공식적인, 비공식적인 어떤 자원들이나 그런 것들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관리 운영 체계 내에 있는 운영회의나 사례관리 회의나 사례관리의 어떤 슈퍼비전을 통해서 그런 자원 연계나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와 함께 훨씬 더 발전된 어떤 서비스 기능들을 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활성화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세 번째는 사례관리자들의 전문성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사례관리 운영 체계를 통해서 받고, 운영 체계 안에 있는 사례관리 슈퍼비전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사례관리 결과에 대해서 평가도 받고 또 지원도 받고 또 관리 감독을 받음으로써 서비스 전문성과 또 사례관리자의 전문성 향상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슈퍼비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사례관리 회의에 슈퍼비전을 나가보면 사례관리 담당자분들께서 하고 있는 일도 많고 또 서비스 이용자들에 대해 제공해줘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하시고 계시다 보니까 문제에 집중해서 계시다 보니까 한 발 뒤로 떨어져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시기가 좀 많이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을 좀 많이 접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발이나 두 발 멀리서 보면 큰 그림을 볼 수 있는데 그 안에 숲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나무밖에 보이질 않아서 이 숲을 어떻게 꾸며나갈까라는 어떤 전체적인 그림을 못 그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이렇게 슈퍼비전을 통해서 좀 답답하실지 모르지만 숲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각들을 슈퍼바이저들이 그런 걸 지적해주고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서 사례관리자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사례관리 운영 체계는 그렇게 세 가지 사례로, 첫 번째 사례관리 실천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두 번째 사례관리에 있어서의 효과적인 서비스 기능을 향상시키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례관리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사례관리 운영 체계가 반드시 지원 체계로서 있어야 된다. 사례관리자를 위해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첫 시간에 사례관리 전담팀, 사례관리를 담당하시는 분들에 대한 운영 체계에서의, 구성 체계에서의 내용을 같이 공부를 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사례회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례관리 운영 체계는 사례관리자, 사례관리 전담팀, 그 다음에 사례회의, 그다음에 사례관리, 슈퍼비전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 사례회의입니다. 사례회의는 기관의 내부 사례회의, 두 번째 지역 단위의 통합 사례회의, 세 번째가 문제해결회의, 솔루션회의라고 저희가 흔히 이야기를 하죠. 그 세 가지로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사례회의의 첫 번째 기관 내부 사례회의는 사례에 대한 초기 면담과 이용자, 대상자의 판정 여부, 사정 결과에 따른 개인 유형, 일반, 집중, 위기 혹은 긴급 사례 관리를 할 거냐에 대한 결정 문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실행 과정 중에서의 점검, 재사정 및 평가 및 종결 등을 의논하고 결정하는 기관 내부 사례관리 전담팀의 내부 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회의는 사례관리의 전 과정에 개입해서 대해서 협의하고 조정하고 또 회의를 통해서 논의를 통해서 보다 효과적인 전문적인 서비스가 실천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초적인 내부 사례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례관리자는 정기 또는 비정기 사례회의를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용자를 위한 최적의 서비스를 준비하고 제공하기 위한 노력들을 합니다. 만약 이런 회의가 없다라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숲에 들어가셔서 나무만 보는 어떤 우도를 범할 수 있죠. 실수를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사례회의, 내부적인 기관 내부 사례회의를 통해서 다른 사례관리자들은 어떤 역할들을 하고 어떤 그 프로그램들을 연결하고 만들고 있는지, 실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니까 서비스 이용자가 어떤 반응을 보이더라, 이런 것들을 간접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의 역량도 강화하고 이용자한테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 내부 사례회의는 사례회의의 주요 기능은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 그리고 그를 둘러싼 환경에 대한 자료 수집을 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는 겁니다.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욕구, 강점, 장애물, 자원에 대한 사정 및 재사정을 하게 됩니다. 클라이언트에 대한 개입 방안들을 협의하기도 하고요. 개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검토합니다. 클라이언트에 대한 개입 상황 및 변화 과정을 점검하기도 하죠. 클라이언트에 대한 평가와 종결에 대한 판정을 하기도 하고, 사례 관리에 관한 행정적 사항들을 점검하고 기록하고 점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실제로는 사례기관 내부 기관 사례회의는 보통 사례관리 전담팀 내에서 그 전담팀 안에서 이루어지는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례회의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관 내부의 사례회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회의의 운영 지침은 사례관리 팀장이 주도합니다. 회의는 가능한 한 주 1회 이상, 1회 3시간 이내를 기준으로 하되 최소한 월 2회 이상은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현장 나가서 점검을 해보면 시에서 하고 있는 행복키움 지원단 이런 곳에 계신 분들 거의 주 1회 또는 긴급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만 가지고 또 1회 보통 한 시간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진행을 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회의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사전에 사례 관리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한 사례 관리자당 보통 20케이스 정도를 관리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20케이스를 다 알 수 없고, 현재 클라이언트가 적정한 서비스를 받아서 잘 욕구를 만족하고 있고, 그 만족 정도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 케이스는 일단 논의에서 접어두더라도, 현재 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그 사례관리 운영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사례관리 회의 일지를 만들어서 그 안에 간략한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들, 생태도, 가계도, 현재 클라이언트 욕구 사정 정도, 그 다음에 서비스 이용을 받고 있는 연계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한 것들을 간략하게 기록을 해서 그걸 다 배포를 하시죠. 그래서 다른 사례관리자나 그 다음에 사례관리 팀장도 그 페이퍼를 보고, 관련 서류를 보고, 간략한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사례관리자가 현재 하고 있는 서비스들이 적당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들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럴 때 유용한 게 생태체계 관점에서의 생태도, 가계도, 욕구 사정에 관한 내용들, 그 다음에 제공되고 있는 사회 서비스들,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례관리자는 사례에 대해서 보고하고 필요한 사항을 함께 점검하고 논의하면서 팀장의 슈퍼비전을 받도록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회의 결과는 기록하고 보관해 놓도록 합니다.
두 번째가 기관 내의 사례 관리, 두 번째가 이제 지역 단위의 통합 사례 회의입니다. 그래서 사례 관리 수행 기관의 사례 관리팀, 지역 사회 전문가 또는 전문 슈퍼바이저 등들이 참여합니다. 통합 사례 회의는 그 긴급 사례나 집중 사례를 의논하며 현장 상황을 고려해서 운영을 합니다. 보통 이제 저희처럼 이제 전공하신 대학 교수님들이 지역 단위, 천안시 아니면 동남구, 뭐 서북구 아니면 보건소나 이런 큰 공공기관의 지역구 단위별로 통합 사례 회의에 많이 참여들을 하시죠. 왜냐면 기관 내부 사례 회의는 기관 내에서 직원들끼리 하시는 경우들이 많고요. 아니면 사례관리 전담 선생님들과 그 팀장님들 아니면 유관기관의 부처 직원분들과 모여서 하시는 경우들이 많고요. 보통 외부 전문가분들이 참여하는 것들은 지역사회 통합사례회의 또는 슈퍼비전의 솔루션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단위 통합사례회의는 각 기관들이 모여져 있는 지역 단위 내에서 기관별로 필요한 어떤 긴급하거나 위기 지원에 대한 서비스 대상자들에 대해서 그런 연결되어 있는 어떤 다각적인 통합적인 어떤 지원 서비스를 위해서 지역 단위의 통합 사례를 개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통합 사례회의는 사례관리 수행 기관의 사례관리 팀장이 주관합니다. 월 1회 이상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 사례회의에 다룰 사례 안건은 사전에 준비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 자료를, 정보를,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준비들이 좀 필요합니다. 지역사회 통합회의에서는 전문 슈퍼바이저들이 아까 참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대학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그 기관에 오래 근무하셨던 경험이 아주 많으신 분들이 슈퍼바이저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슈퍼바이저는 사례에 대한 임상적인 자문이나 행정적인 자문, 자원의 활용 등에 대한 자문을 통해서 전문적인 개입 방안을 모색하도록 돕는 분들입니다. 전문 슈퍼바이저로 사례관리 전문성을 가진 실천 현장의 전문가 혹은 대학 교수 등을 위촉할 수 있습니다. 전문 슈퍼바이저는 통상적으로 1년 단위로 위촉하고 슈퍼비전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 슈퍼바이저의 자격은 사례관리에 대한 이론적, 또 실천적 전문성을 가진 자로서 현장 전문가나 대학 교수님들이 추천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역할들은 임상적인 자문, 행정적인 지도, 또 사례관리 실천에 대한 교육, 훈련 등, 그 다음에 사례관리 기관에 대한 조정과 기관과 기관 간의 조정과 중재를 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또 사례관리자들의 소진 예방 및 극복을 위한 지원 활동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제 통합 사례관리 회의에서 지역 단위 통합 사례 회의에서 주로 다루어지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사례관리 구성 체계 중에서 사례회의 중에서 사례관리 지원 체계 중에서 솔루션 위원회입니다. 대체적으로 해결이 힘든 복잡한 사례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는 전문적인 지원 체계들입니다. 그래서 솔루션 위원회는 의사결정을 하는 것보다는 자문으로서의 역할들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솔루션 위원회에서는 관련 분야에서 교수, 또 사회복지 전문가, 의사, 사례관리 전문가, 상담 전문가, 변호사, 지자체의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의원 등 지역을 기반으로 한 통합 사례관리에 필요한 인사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이런 많은 분들로 구성이 되고, 기능은 사례관리에 대한 임상적인 자문, 그 다음에 행정적인 판단, 사례관리에 대한 자원 제공 및 정보 제공, 그 다음에 사례관리를 위한 정책적인 제언 등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의사결정을 하는 권한보다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니 그런 것들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면 좋겠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저 사례관리 대상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자문의 역할들을 하는 경우들이 대표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솔루션 위원회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세 번째, 우리 사례회의는 기관 내부 사례회의, 지역 사례회의, 솔루션 회의, 이런 것들도 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바로 사례관리 슈퍼비전입니다.
큰 틀에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기관 내의 사례관리, 지역 단위 통합 사례관리 회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례관리 슈퍼비전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슈퍼비전 한 학기 동안 공부하시면서 많이 말씀을 들으셨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한국어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관리 감독, 자문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대개의 경우 초보 사례 관리자들이 이제 사회복지에 관한 부분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번아웃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같은 사례 업무를 그것도 일상적인 통상적인 업무가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들의 어떤 어려움들이나 그런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 문제를 좀 더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지원해주고 옹호해주기 위한 어떤 일들을 하다 보면 그 일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선생님, 전담하시는 선생님도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일에 대한 열정들을 놓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극복하고 또 그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극복해서 사회복지 대상자한테 원만한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하는 부분들을 잘 지도받고 감독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자문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슈퍼비전입니다.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 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들에게도 영향이 미칩니다. 이런 거죠. 집안의 어머니가 바깥의 일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아이들한테 따뜻한 사랑이 전달될 수는 없죠. 그 스트레스가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정상적인 어떤 업무 역량을 높여주기도 하고 그 기분을 풀어줄 수 있는 게 바로 슈퍼비전, 자문의 역할들이다. 그런 것들이 바로 사례관리에서의 슈퍼비전이다 라고 말씀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에 대한 슈퍼비전의 필요성은 뭐냐? 사례관리 실천에서 슈퍼비전은 필수사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례관리자의 전문성과 업무 역량을 높이고 업무상 소진이나 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해서 임상적인 현장 업무라는 현장에서 실천적인 업무라는 거겠죠. 그 다음 행정적으로 슈퍼비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바이저의 기준과 역할은 뭐냐? 슈퍼비전을 주는 사람이 슈퍼바이저죠. 그래서 슈퍼바이저의 기준은 뭐냐? 기관 내부에서 사례관리 슈퍼비전을 제공하는 슈퍼바이저의 자격 기준은 최소 3년 이상의 현장 경력이 있는 팀장급의 사회복지사. 그 다음에 학력 기준을 추가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사회복지 분야의 석박사로서 직접 서비스나 사례관리에서 최소 2년 이상의 이론과 실천 임상의 경험을 가진 경력자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사회복지 분야의 학사로서는 직접 서비스나 사례관리에서의 최소 4년 이상 경력자를 슈퍼바이저로 정합니다. 슈퍼바이저의 기준과 있던 슈퍼바이저의 초점 유지 방법은 첫 번째 사례관리자가 사례회의를 통해서 도움받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찾아내야 되고요. 사례관리자는 팀에서 어떤 지원을 하면 더 실천을 잘할 수 있는 팀에서 함께 결정해 줘야 할 사항들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자기 스스로 결정을 못하니까 이런 것들을 잘 캐치해서 들어보고 필요한 결정들을 내려서 자문을 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사례관리자 선생님들께서 사례관리의 역할들을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 그게 바로 슈퍼바이저의 역할들입니다. 그래서 슈퍼비전의 방향성은 사례관리 실천을 지원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가 사례관리에 대한 운영 체계를 지원하는 슈퍼비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세한 내용들은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는 수준이어서 슈퍼비전의 방향은 사례관리 실천을 지원하고 또 사례관리 운영 체계를 지원하는 그 두 가지에서 복합적으로 자문을 해주고 통합적인 어떤 자문과 기술적인 지원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게 한 주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